자, 셀러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Seller's Final Statement. 요거는 이제 판매하신 분이 이제 비용이 나온 건데요. 그거 아십니까? 판매하는 도시마다 클로징 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LA에서 집을 판매하실 때하고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웍에서 집을 판매하실 때하고 클로징 코스트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카운티요? 노르웍하고 LA는 카운티가 같잖아요. 시에 따라서 리코딩 비용이 다릅니다. 자, LA 오렌지 카운티를 통틀어서 가장 리코딩 비용이 비싼 도시는요, LA 시티입니다. LA 시티는요, 1000불당 4불 50 받아요. 1000불당 4불 50. 그 얘기는 1000불짜리 집을 파시면 4불 50을 추가로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르웍 같은 경우는 시티 트랜스퍼 텍스가 없어요. 0인데 LA 시티에서 판매를 하셨을 경우는 4불 50을 지불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100만 불짜리면 벌써 LA 시티 같은 경우에는 4,500불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돼요. 노르웍, 다우니, 뭐 위리어 또는 플러턴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은 시티 트랜스퍼 텍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4,500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면. 네, 보통 트랜스퍼 텍스는 셀러가 지불하기 때문에 LA 쪽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1000불당 4불 50씩 지불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LA의 경우. 자, 제가 그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집을 갖고 왔습니다. 카노가 파크. 카노가 파크이면은 LA 시티일까요? 카노가 파크이면 LA 시티일까요? 아니에요? 카노가 파크 어딘지 아세요? 카노가 어딘지 몰라요? 카노가 파크이면은 노스리지 어딘지 아세요? 노스리지에서 더 서쪽. 노스리지면 상당히 멀죠? LA 카운티라고요? LA 시티입니다. 카노가 파크. 그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노스리지는요? LA 시티예요. 노스리지도. 벤나이스는요? LA 시티. 벌뱅크는요? 네? 벌뱅크는 벌뱅크 시티예요. 글렌데일은요? 글렌데일 시티. 그러면은 파사디나 시티. 그러면 웨스트 할리우드. 웨스트 할리우드는 어딘지 아세요? 할리우드 베벌리힐스에서 약간 북동쪽. 웨스트 할리우드는 웨스트 할리우드 시티고요. 노스 할리우드는요? 노스 할리우드는 LA 시티입니다. 아니요, 이게 LA 시티가 상당히 큽니다. 다들 모르셔서 그래요. LA 시티가 무지하게 커요. 머리나 델레이, LA 시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LA DWP의 유틸리티를 사용하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벤나이스 사시잖아요? LA DWP고 카노가 파크도 LA DWP예요. 한인타운만 LA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산페드로 어딘지 아세요? 롱비치 옆이에요. 거기가 LA라고 그러면 다 놀라 자빠지세요. 산페드로도 LA 시티라는 거. 롱비치는요? 롱비치 시티. 다들 공부하고 오셨나 보다. 그 정도 아시는 거면. 그러니까 이 LA 시티가 이 북쪽 거의 밸리 지역 거의 대부분 LA 시티고요. 그 다음에 한인타운부터 거의 베벌리 시티 빼고 웨스트 할리우드 빼고 대부분 다 LA 시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우스 LA USC 쪽으로 타고 내려오다가 110번 타고 쭉 내려오면서 산페드로 쪽에서 다시 LA 시티가 형성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LA 시티는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비용도 제일 비싸고 1000불당 4불 50씩 내야 되고 또 9A라는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9A and water cert.
이것은 LA 시리에 있을 경우에는 이 9A라는 것과 워터설트라는 것을 추가로 지불을 해주셔야 돼요. 그 9A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까는 비율대로 아까 85불 정도 되는 네네. 이게 뭐 크기에 따라서 아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간호급학에서 57만 5천, LA 시리에 있는 매물을 57만 5천에 판매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카운티 텍스 2,771불 32전, 세마이 애뉴얼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클로징 날짜가 22일이죠. 자, 이건 셀러 사이드니까 셀러 사이드는 21일까지 지불을 하겠죠. 그래서 769불 81전. 자, 2월 22일 날 에스크로우 클로징 했으면 2분기 재산세 지불했을까요? 언제 지불해야 돼요? 2분기. 디셈버 10이요? 1분기하고 2분기하고 헷갈리시구나 또. 1분기는 7월부터 12월, 2분기가 1월부터 6월. 자, 2분기가 페이먼트를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4월 10일까지는 페널티가 안 붙어요. 2월 1일부터는 그 재산세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저 같아도 안 낼 것 같아요. 그죠? 뭐하러 냅니까? 그죠? 차라리 판매 금액에서 까주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불을 하셨다면은 769불을 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불하셨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한 2,000불 정도를 크레딧 받으시겠죠. 그죠? 냈다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냈으니까 여기서 데빗 사이드에서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자, 홈 워런티. 보통 집 판매하실 때마다 홈 워런티 껴주시죠. 바이어한테 1년 내에 뭐 문제 생기면은 홈 워런티에 전화하라고. 그 다음에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징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징 코스트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노터리, 이제 그랜티드 사인하실 때 노터리 발생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텍스 for California Real Estate Withholding Tax 3.33 19,147불.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해본 분 있으시죠? 다들 오늘 팔이 무거우세요? 이거 뭐예요? 에? 커머셜 프로퍼티 비슷하게 가셨어요. 무슨 텍스요? 인컴 텍스요? 프로퍼티 텍스요? 캐피털 게인이요? 아니 집 판매하는데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는 뭐냐고요? 셀러분이시면 이거 다 지불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다 지불하셨어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언제 예외가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이 폼, 593 폼 본 적 있으신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여기서 집 판매해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있으세요? 이 폼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본인이 거주하시던 집 판매하셨어요? 투자용이셨어요? 근데 이거 못 보셨어요? 자, 이 593 폼은요, 특히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폼 중에 하나예요. 뭐냐? 안 그러면 바가지 쓰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그 3.33% 비용을 낸다는 것은 판매 금액의 3.33%를 에스크로에서 홀딩해가지고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로 미리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나중에 캐피털 게인 텍스를 지불하지 못할까봐. 투자용일 경우에는 캐피털 게인 텍스가 발생을 하죠. 그죠? 내가 거주하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발생하네요? 발생은 하죠. 다만 예외가 있을 뿐이죠. 그 예외란 것은 지난 5년간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했을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 25만 불까지,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캐피털 게인 텍스를 웨이브 해주죠.
근데 본인이 거주하시다가 판매하셨을 경우에는 이거 593 폼 작성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투자용은 이거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19,000불 떼어가요. 물론 더 많이 지불하셨으면 연말에 세금 정산할 때 돌려받긴 하지만 왜 쓸데없이 19,000불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죠? 이거를 정산을 미리 하시잖아요. 593로. 그러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인디비주얼일 경우에는 12.3%만 순이익에 12.3%만 지불하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40만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50만에 팔았어요. 그럼 10만 불 남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12% 지불한다고 하면 12,000불만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50만 불에 대한 3%를 내려고 하면 15,000불이에요. 이해되세요? 뭐 물론 지금 제가 드린 예에서는 뭐 큰 차이는 못 보시겠지만 일부러 더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그죠? 이 593 폼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판매하시는 금액이 나옵니다. selling price. 그리고 판매하실 때 들어가신 비용. 그리고 얼마가 순이익이 남았느냐 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매하셨을 때 비용, 또 구매했을 때 뭐 디프리시에이션이라든지 뭐 다른 베이스 줄인 거라든지 또 여기 보시면은 공사하신 금액 이런 모든 것들을 순이익에서 뭐라 그럽니까 좀 감소를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순이익에 대한 것을 12%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LS로 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593 폼 작성할 필요도 없고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서 위드홀딩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로 위드홀딩 LS일 경우에. 왜요? 그게 캘리포니아 법이에요. LS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LS로 집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위드홀딩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LS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목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형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랩탑을 홀세일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랩탑을 100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뭐 2배로 먹여서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 랩탑을 팔 때마다 캐피럴 게인 텍스가 발생하지는 않죠. 캐피럴 게인 텍스하고 일반 소득하고 차이를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캐피럴 게인 텍스는 불로소득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하고 공짜로 먹는 돈이란 얘기죠. 레귤러 인컴은 내가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이걸 사가지고 판매를 해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번 것은 개인 레귤러 인컴 소득이 되는 거죠. 그 차이는 디덕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LLC로 부동산을 구매하셔서 판매하실 경우에는 그 LLC는 부동산을 홀세일로 샀다가 리테일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형태이기 때문에 캐피럴 게인 텍스가 아닌 올디너리 인컴 텍스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올디너리 인컴 텍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 하나 구매해가지고 팔 때마다 세금 보고하지 않죠.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정산하죠. 그게 컴퓨터 판매하는 게 제 비즈니스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LLC일 경우에는 캐피럴 게인 텍스 위드홀딩이 없이 판매를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LLC로 가지고 계신 게 훨씬 유리하시죠. 판매하시기도 간단하고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 판매하실 때 타이틀 인슈런스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보통 1000불에서 1500불 사이 합니다. 근데
왜 여기는 247불일까요? 이거 오늘 오신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에스크로 비용 절약하는 방법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뭐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자, 타이틀 비용 보통 1000불에서 1500, 많게는 1700불, 2000불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판매하실 때 247불만 지불하셨어요. 왜? 바인더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바인더가 뭐냐면요. 이 집을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타이틀 바인더란 것을 한 200불 정도를 미리 지불하고 구매를 합니다. 타이틀 회사로부터. 그리고 나서 재판매를 하실 때 이 타이틀, 같은 타이틀 회사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하신 금액과 판매하신 금액의 차액에 대한 것만 타이틀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40만에 구매하고 50만에 판매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40만 불에 대한 타이틀 바인더는 이미 셀러가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구매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타이틀 바인더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200불을 미리 주시고 구매하실 때 내가 이 집을 단기간 내에 판매 목적이다. 또는 뭐 2년, 3년 안에 판매하겠다. 그러면 그 타이틀 바인더를 200불 주고 구매하신 후 판매하실 때 그 같은 타이틀 회사를 사용하실 경우 40만 불과 50만 불의 차액인 그 10만 불에 대한 것만 타이틀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47불만 지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신 분?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3년 내로 판매하실 것 같으면 구매하실 때 타이틀 바인더 구매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실 때 같은 타이틀 회사 사용하셔서 판매하시면 거의 1500불 정도는 세이브 한다는 거죠. 3년 이내로. 그러니까 3년 이후가 되면은 또 타이틀 회사에서 뭐 해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고. 아니요. 본인 집도. 네. 그래서 이 타이틀 바인더 일반적으로 잘 대부분 다 모르시는데 한 3년 정도 내에 판매하실 거면은 이 타이틀 바인더 미리 구매해 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트랜스퍼 텍스 보이죠? 카운티입니다. 카운티는 632불이에요. 카운티는 1000불당 1불 10점 받습니다. 카운티 리코딩 피는 1000불당 1불 10점. City of LA 트랜스퍼 텍스 있죠? 2587불. 보시죠. 아까 50몇만 불짜리 했잖아요. 2500불이 LA 시티에 속하기 때문에 2500불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도시에 있었으면 이 비용 절감할 수 있으셨겠죠. 한인타운 좋아하시죠 다들? 자, 요거 추가로 지불하실 준비하시고 LA 시티에 구매하십시오. 자, 에스코어 차지는 에스코어 비용 1687불 들어갔고요. 다큐멘트 200불, 메신저 피 125불. 그래서 51만 8천, 토탈 57만 5천에서 51만 8천 받으시니까 한 얼마가 빠졌죠? 한 5만 불 정도가 빠졌네요. 맞죠? 네, 맞네. 5만 불 정도가 빠졌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커미션과 요 위드홀딩 텍스죠. 그걸 빼면 전부 뭐 좀 자잘한 비용들이라는 거. 그래서 바이어 클로징 코스트와 셀러 클로징 코스트에 대한 것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